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S&P 500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 좀 분석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 23년도 10월, 11월 달에 저점을 한번 잡고 나서 그 뒤로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한 번 더 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지금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 내에서 지금 한 번 더 쏟아진다면은 실제로 23년도 10월부터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가 이탈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P 500을 볼 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로그 차트 기준에서는 이미 깨지는 구간이기는 하나 아직 본 차트 기준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무너져야지 하락을 본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 아래 추세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때 결국 이 고점 내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열어놓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위로 갈수록 더 뒤로 갈수록 증시는 어거지로 고점을 높이더라도 결국 뒤에 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월달 아니면은 5월달 경연에 정말 한번 강하게 쏟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정말 돌파했었던 그래서 역대급 신고가를 돌파했던 S&P 500이 그 뒤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해당 이 박스권 내로 내려오는 것 역시도 절대 증시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S&P 500 조금 더 우리가 땡겨서 보자면은 S&P 500이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제 이상으로 밀렸으면 안 된다. 최소 어제는 이만큼, 즉 6천 이상을 다시 6천 포인트 이상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하지만 이 패턴으로 밀리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해당 패턴에서 우리가 바닥 잡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패턴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무조건 밀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S&P 500은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오늘 증시가 한 번 더 밀린다면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이 출현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밑에 있는 추세 하단을 이탈해 버린다면 이후로는 정말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P 500 현재가 기준에서는 절대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0.5%에서 1% 이상은 밀리면 안 되는 구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직전에 우리가 이 종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을 때 있어서 마이너스 한 2% 정도만 더 떨어지면은 정말 큰 조정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 염두하면서 조정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장 오늘 내일 조정이 막 푹 떨어질 시장은 아니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정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나 당장 조정이 내일 당장 쏟아지고 오늘 당장 쏟아지면서 증시는 뭐 이번 주 내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니까 그 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추세에 지지받으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하면서 증시를 대응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세를 이탈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은 굳이 상승을 염두하지 않고 매도할 구간은 매도하고 손절할 구간은 손절하면서 진행하시면은 손실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빅스예요. 빅스는 정말 크게 보면 재밌는데 빅스를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은 이 노란색 칠한 구간들이 모두 직전에 빅스가 이 빨간 선에 닿았을 때 모두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이에요. 즉 빅스가 이 빨간 선에 닿기만 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반등이 50%, 100%, 뭐 지금 반등이 40%대 출현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대략 80%대 출현했었고 무슨 소리냐면은 증시가 지금 언제부터 계속 이 안에서 계속 박스권 놓고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12월 달 이후로부터는 증시가 계속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빅스를 매수를 할 때 있어서는 이 빨간 선에 닿았을 때는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뉴빅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실제로 한 번씩 매수했을 때 있어서 강한 수익을 뒤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 뉴빅스를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 밑에 빅스가 밑에 한번 닿아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즉 빅스가 뭐 14불, 13불 아니면 15불 이 내에서 한번 닿게 된다면은 한번 뉴빅스를 매수해 본 것도 우리가 해칭용으로 한번 해볼 만한 베팅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뉴빅스 그러면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있어서 뉴빅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지해야 돼요. 어디를? 28불대를 28불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끌고 가고 지금 구가 정말 좋게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 바로 올리든지
좀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올리면서 30불 지지받고 32불대 돌파를 하는 모습을 그려줘야 돼요. 지금 30불을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고 32불 돌파를 하면서 이후로 쭉 치고 올라가 줘야지 유빅스 목표가 40불, 뭐 50불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유빅스를 매수하고 싶다면은 현재 구간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32.5불, 이 장기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448일선이 32.5불대거든요. 어제 30.5불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리고 있는 구간, 지금 이평선 정비열로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지금 구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32.5불 돌파하고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 40불에서 50불까지는 목표가를 이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부터 계속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이때도 사실 딱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갔으면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시장, 이때도 정말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갔으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시장들인데 모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치고 올라가고 무조건 40불, 50불, 60불 경기 침체 오고 폭락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하는 거를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직전에 모든 패턴들이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기 편의 추상단선은 한번 지켜보자, 돌파면 매수하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30불 이탈하게 되면 비중축소, 28불 이탈하면 매도 진행하시고 밑에서 다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위로 오른다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뉴빅스 약간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바로 150불, 160불 올라갈 것처럼 진행을 했지만 사실 상승 쐐기형 이후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아쉬운 구간들이 출현을 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남기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직전에 강하게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말아 올렸던 이런 구간들은 아직 개인들에게 그리고 세력들에게 엔비디아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려놓았을 때 있어서 아직 0.5%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128불 때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28불이 이탈하지 않는 엔비디아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대신에 올라가더라도 진짜 전고점 140불 때는 무조건 돌파하고 올려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정 구간 내에서 우리가 기간적으로 행보를 가져가면서 해당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격적으로 밀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구간 128불 때를 지지받고 버틴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엔비디아 이 구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느냐에 대해서는 128불 때 한번 우리가 지지라인 매수를 잡아보자. 130불에서 128불 때 사이에서. 근데 128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 좀 진행하시고 밑에서 120불 때 초반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하시던지, 아니면 120불 밑에서 이탈하는 110불 때 초반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혹시나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밀려서 여기 지지받게 되면은 정말 강한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혹시나 실적 발표 전에 여기까지 와준다면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가격적으로 이미 앞에서 조정을 받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가 150불, 160불 가 있었으면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가 130불을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정말 좋은 흐름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지금 구간 128불 때 지지 못하더라도 110불 초반 때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 있어서 140불 돌파하고 무조건 지지받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무조건 숙제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든 아니면은 밑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든 어딜 돌파해야 되냐면은 140불 돌파하고 지지받은 다음에 150불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170불, 180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엔비디아는 140, 150은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엔비디아 140불, 150불 돌파는 무조건 나와줘야 목표가 180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우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120불 때, 120불 후반대 지지를 하지 못해도 110불 때 초반에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매수한다 까지만 기억하시면서 엔비디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빅테크가 아니니까 패스하고, 인버스 한번 잡아드리면은, 자, XXS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 있기는 해요. 정말 몇 월부터, 작년부터 정말 박스권 놓아놓고 진짜 위로 올라가냐 마냐, 올라가냐 마냐, 올라가냐 마냐, 정말
간 열심히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번에도 사실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리고 있죠. 정말 이게 유빅스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정말 증시가 뭐 속수도 그렇고 유빅스도 그렇고 바닥을 잡았을 때 한번 매수를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더라도 바닥 매수를 진행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같은 경우도 까먹지 말고 꼭 매수라고 지고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는 21불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이 구간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지만 밑에서 다시 지지라인 매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속스, 인버스 대응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21불대 돌파 강하게 해버리면은 이거 정말 매수해야죠. 해당 구간 돌파 지지하고 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지지라인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30불 돌파하면 진행한다 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XXX를 보면은 현재 구간을 220불 절대 이탈하면 안 됐지만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탈했어도 바로 오늘 다시 말아 올리고 220불 위로 추세를 올린다면은 이 위에 내에서 추세를 잡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해당 구간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내려오던 이 추세의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 좋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릴 가능성이 더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돌파가 나와도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곳이 220불, 225불 때 무조건 돌파가 나오면서 이후로 올라가야지,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무난하게 A, B, C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XXS도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가능성도 열어놓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가 이거 19불 이탈할 때 비중 축소를 진행 좀 하고, 아니면은 끝까지 좀 들고 갈 수 있는 좀 이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성 열어놓고 좀 제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방송 찍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테슬라가 어제 정말 좋은 호재가 있었죠. 중국에 FSD 도입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고, 어제 사실 엔비디아가 급상승 출발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봉 보시면은 지금 밀려서 이렇게 보이지만 어제 엔비디아가 갭상승 놓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갭상승을 놓고 출발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제 재료가 테슬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테슬라가 밀리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하고, 테슬라 중국 FSD 도입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러면은 중국 FSD를 모두 반영해놨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아직 FSD가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가 오른 거긴 하지만 실제로 도입을 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테슬라 330불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나쁘지 않다. 당연히 시외에 지금 326불대까지 빠져있기는 하지만 항상 차트는 본장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밑으로 밀리더라도 300불대 지지받고 나면은 A, B, C, D, E로 빠지는 여기 구간은 무조건 지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은 무조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도 봐요. 300불대 지지받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그러면 300불대에서 지지받고 한 350불대까지는 우리가 반등 나오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실적 발표 이후로 호재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호재를 테슬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제로 지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든 매수를 해야 되고, 반대로 300불대를 지지받지 못하는 테슬라가 출현하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B파동, C파동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280불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 점 우리가 염두하시면서 보자. 반대로 300불대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 더 상승이 가능하고, 350불대 무난하게 돌파하면서 360불대까지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다면은 더 큰 상승 400불, 450불, 5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테슬라를 열렸기 때문에 이 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현재 구간은 많이 빠져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지받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만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